고공화국 프랜차이즈는 2021년에 시작되어 내년인 2025년에 마무리를 짓는 대규모 출판 프로젝트로, 그 개요는 상대적인 평화기였던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 500년 전부터 그 직전까지의 타임라인을 메운다는 데 있습니다. 벌써 슬슬 마무리를 짓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수많은 고공화국 이야기들이 이미 출판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며, 본격적인 영상 매체로는 아동 애니메이션인 어린 제다이의 모험 시리즈가, 게임 매체로는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후속작인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스타워즈 이클립스가 고공화국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고공화국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주 비교되는 고공화국과 구공화국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시대분류상 고공화국과 구공화국은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올드 리퍼블릭, 다시 말해 구공화국은 은하공화국 건국부터 공화국이 재편된 영화시대 1000년 전까지를 이르고, 하이 리퍼블릭, 다시 말해 고공화국은 은하공화국이 재편을 거치고 500년이 지난 후부터 영화시대 직전까지를 다루는 시기입니다. 제다이가 시스를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알려진 전쟁이 끝나고 1000년간의 대평화가 찾아오자 공화국은 수세기간의 평화기인 고공화국기를 누립니다. 고공화국 시절엔 제다이가 은하계 곳곳에 파견되어 사원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화국의 황금기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시스나 만달로어인들처럼 거대한 적이 없는 평화기이다 보니 제다이와 공화국은 화려한 복장과 건축 양식, 우주선과 광선검을 뽐내곤 했죠. 또한 제다이 기사단 자체가 영화시대보다 훨씬 너그러웠던지라 제다이마다 포스를 보는 관점이 제각각이었으며, 제다이 최고 평의회의 뜻이 아닌 포스의 뜻을 따르는 웨이시커라는 분파까지 품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공화국 황금기를 다루는 고공화국 도서 시리즈는 총 3개의 페이지로 나뉘는데, 페이지 1은 영화시대 232년 전에서 230년 전까지를, 프리퀄 격인 페이지 2는 그보다 훨씬 전인 영화시대 382년 전쯤을, 페이지 3는 영화시대 229년 전부터 그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디즈니 플러스의 에콜라이트는 거기서 100년을 더 건너뛰어 고공화국 시대에도 말기인 영화시대 132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중 순서와 출판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헷갈린다는 점도 정말 스타워즈답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행된 고공화국 프랜차이즈의 스토리 요약입니다. 고공화국 시대의 은하공화국은 발전하는 초공간 도약 기술을 이용해 은하 외곽을 탐사하며 수많은 행성계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제다이는 빛의 사상을 은하계 끝자락에 전달하기 위해 공화국의 정찰대를 지원했고, 새롭게 발견한 행성계에 전초기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황금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두가 제다이와 은하공화국을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시아 제버론이란 인물이 이끄는 열린 손의 길 종교단체가 포스 해방을 명목으로 제다이에 공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제다이가 자신의 자매인 올리비아 제버론만 데려가고 포스 감흥도가 낮은 자신은 버렸다고 생각했던 엘리시아는 제다이에 대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포스 사용자, 특히 제다이로부터 포스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손의 길 회원들을 부리며 타 포스 종교들의 테러를 자행하고 포스 감흥자를 먹어치우는 네임리스 괴수를 깨워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서 시작된 엘리시아의 끔찍한 음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이끄는 열린 손의 길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그녀가 포스 감흥자였다는 사실이 열린 손의 길 회원 마르다 로의 귀에 들어갔고, 포스 감흥자들에게 속았다고 느낀 마르다가 엘리시아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손의 길 잔당의 지휘권을 잡은 마르다 로는 나일이란 해적단을 세웠고, 제다이와의 악연은 대를 이어가는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증손자인 마키온 로에 이르러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와 은하공화국은 국경지대의 안정과 번영의 등대가 되어줄 우주기지 스타라이트 비콘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라이트 비콘은 리나소 최고수상이 진행하던 대업의 일환으로 제다이 사원을 겸하면서 새롭게 개척된 은하 외곽지 행성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일종의 허브였습니다. 하지만 마키온 로가 이끄는 나일이 초공간 기술을 악용해 초공간 대재앙을 저지르며 대업은 주춤하게 됩니다. 초공간을 달리던 화물선 레거시런호가 나일의 기습에 산산조각 나버렸고, 은하계 곳곳으로 광속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화물선 파편들이 흩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은하공화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초공간 항로를 일시적으로 닫아버렸고,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국경지대는 금세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마키온 로는
론은 제다이 앞에선 일반인에 불과한 나일 해적단이 제다이를 상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증조모가 가져왔던 네임리스 괴수를 활용했습니다. 네임리스의 힘에 제다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희망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제다이가 스타라이트 비콘을 중심으로 국경지대의 치안에 힘쓴 지 2년차, 어두운 시간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상징인 스타라이트 비콘은 나일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잔악무도한 나일의 습격으로 결국 스타라이트 비콘의 불빛은 꺼져버리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제다이가 목숨을 잃었고, 특히나 네임리스 괴수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제다이 기사단은 진상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제다이가 코로산토로 후퇴할 것을 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공화국 도서 시리즈에서 나일은 공화국 국경지대를 점거해 오클루전 구역을 구성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룬 상태입니다. 마키온 론은 초공간으로 진입하려는 우주선을 차단하고 파괴하는 스톰시드를 뿌려 제다이와 은하공화국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나일은 봉쇄된 오클루전 구역 내 행성들을 약탈하고 있으며 탈출하지 못한 제다이 혹은 남아있는 제다이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다이 기사단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전투 태세를 갖췄지만 은하 외곽에서 물러나 코러산트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다이는 점점 은하계의 시민들과 거리가 멀어졌으며 시민들 역시 제다이를 높은 탑에 사는 종교인들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서 시리즈에서 100년 뒤가 배경인 에콜라이트에서 제다이는 나일 사태를 잘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편에서 제다이가 평화를 명분으로 은하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인식은 좋아지진 않고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다이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열린 손의 길 같은 반제다이 성향의 종교 혹은 은둔한 시스로 추정되는 존재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제다이는 또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드라마의 주요 악역이자 제목이기도 한 에콜라이트라는 말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에콜라이트는 사전적 의미로 시종이란 뜻을 가진 영단어이지만 제다이의 대립 세력인 시스 기사단 혹은 더 나아가 포스의 어두운 면을 연마하는 수련생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멸망했다고 알려진 시스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고공화국기 말에 에콜라이트를 풀어 제다이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에콜라이트의 정체가 무엇이며 얼마나 더 큰 계획의 일부일지 드라마에서 확인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고공화국 도서 시리즈와 에콜라이트는 같은 고공화국 시기를 다루지만 100년이란 텀이 있기에 이어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도서와 드라마를 잇는 캐릭터가 한 명 존재하는데요. 바로 버네스트라 로입니다. 영화시대 248년 전 태생이기에 도서에서는 젊고 당찬 10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116세의 노련한 제다이로 등장할 예정인 버네스트라 로는 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하나였던 제다이 마스터 스텔란지우스의 제자로 장수 종족인 미리알란 종족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녀는 겨우 15살이란 나이에 파다완 딱지를 떼고 제다이 기사로 승급했죠. 버네스트라는 16살이 되던 해에 나일 사태를 겪게 됩니다. 나일과의 싸움에서 스승도 잃고 파다완도 잃을 뻔한 그녀는 점점 제다이 평유의 결정에 회의감도 느꼈지만 제다이 기사단에서 탈퇴하는 대신 포스의 의지를 따르는 웨이시커로서 활동하며 제다이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에콜라이트의 제작자인 레슬리 헤들랜드는 에콜라이트 속 버네스트라 로는 존경받는 제다이 마스터가 되었다고 하지만 현장 임무는 거의 뛰지 않고 포스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세한 건 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네스트라는 또한 특이한 보라색 광선 채찍을 쓰는 캐릭터이기에 드라마 내에서 화려한 광선 채찍 액션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만 익숙한 얼굴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영화 시대와 생각보다 시간대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퀄 3부작에서 자주 본 요다와 야들, 오포랭키시스, 야라엘푸프까지 많은 익숙한 제다이가 이번 드라마 시점에도 살아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6월 5일이면 드라마 에콜라이트가 전세계 동시 방영됩니다. 과연 이정재 배우의 제다이 마스터 소울은 얼마나 활약을 할지, 에콜라이트의 스토리는 스타워즈의 스카이워커 사가와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에콜라이트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평, 그리고 더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